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30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부동산 투기 관련된 사설이 압도적입니다. 조선일보는 이번엔 정책실장 부동산 내로남불 정의로운 척 더는 못 보겠다. 조선일보는 청회의 참석자 몇몇 보고 투기 척결과 안보 맡길 수 있겠나. 중앙일보는 선거용 급조 부동산 대책으로는 투기 못 잡는다. 동아일보는 소급 몰수 공직자 재산 등록 위헌 소지 크고 실효성 의문이다. 동아일보는 임대차법 시행 이틀 전 전세금 올린 김상조의 후한 누치. 한국경신문은 공직 투기 건절 내로남불 DNA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 매일경신문은 땅 투기 부당이득 소급 환수는 반헌법적 여론몰이다. 또 매일경제신문은 임대차법 주도하면서 자신은 전세값 대폭 올린 김상조의 위선. 문화일보는 농지 사서 대지 전환해놓고 농지 취득심사 강화 지시한 문. 문화일보는 감시 규제 괴물될 부동산 거래 분석은 발상 틀렸다. 한겨레신문은 공직자 불법 투기 이익 소급 환수 반대 명분 없다. 한겨레신문은 김상조 경질 청와대 신뢰 회복하는 출발점 돼야 한다. 경향신문은 전세값 의혹 김상조 전격 경질 국정 일신 계기 삼아야 한다. 경향신문은 문 대통령의 부패 청산 선언 부동산 정의 출발점 돼야 한다. 엄청난 사설이 지금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 해결 없이 인간의 의지나 감정만으로는 이 해결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수십 수백억 부동산을 보유한 자들이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가 되는 나라에서 입안되고 집행되는 부동산 정책 결국 가진 자들의 부를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헌법 제23조 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된다.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그러나 그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면 됩니다. 이걸 정하지 않아서 문제인 것입니다. 토지주택 공개념 입각하여 1가구 1주택만 소유하게 하고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와 임명직 고위공직자의 재산의 상한선을 법으로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헌법에 합당한 것입니다. 한일관계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최태원 한일 상위 회담 제의 양국관계 묻고 기대한다. 제목 사설에서 위안부 징용공 등 과거사 문제로 비롯된 비정상적 한일관계는 양국 모두의 걱정거리다. 이 양국 모두를 이렇게 물타기 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 중에도 상거래를 하는 법이니까 기업인들이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해결이 필요하다라는 과거의 침략과 지배, 학살, 약탈했던 일본 제국주의 만행에 대해서 사과 반성 이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황사 관련 동아일보는 11년 만에 전국적 황사 경보 문제 풀려면 중국에 할 말 하라 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중발 미세먼지 한국의 미세먼지 영향을 미치는 비율은 연평균 32%이고 고농도일 때는 80%까지 중국 황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몽골 핑계대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죠. 내부 자료 공개하지 않거나 공동 연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성 사진 등을 활용해 황사가 중국에서 발생하는 정도를 규명하고 이 문제 공동으로 해결할 것을 계속 촉구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화의 공자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운동권 경력 공헌 삼아 자녀들까지 셀프 특혜 받겠다니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유신 반대 운동이나 6월 항쟁은 운동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문화일보는 운동권 자녀의 의료주택비 주자는 파렴치 셀프 법화 비판하고 있는데요. 민주운동의 기준과 대상을 정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신 반대 운동, 6월 항쟁 이게 참여한 사람이 앞장섰던 직업 몇 명만의 문제도 아니고 활동가 몇 명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100만 시위에 났다 그러면 누가 유공자입니까? 민주운동을 이용해 이미 정책 이득을 얻은 자들은 다 얻었습니다. 지금 배지를 달고 공직자 된 자들이 상당수가 이런 민주운동 팔아서 출산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에까지 선택적으로 혜택을 준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백신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백신 부족 극복할 묘책이 있나? 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코백스 물량 축소와 공급 지원 현실화 백신 민족주의 득세 불확실성 줄여야 한다 주장했네요.
한국은 초기 거리두기든 K방역으로 인한 자신감으로 백신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강대국 중심의 백신 확보 경로를 볼 때 한국의 백신 확보는 예전보다는 늦어질 것입니다. 코로나 변이나 새로운 바이러스 창출에 대비 1차적으로 해외로부터 당장 도입해야 하지만 국내에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이런 투자, 제도 이런 굉장히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융수탈 관련 상경심을 한국의 기업들도 끝없이 안고 가라는 관치 금융 딜레마를 비판하고 있는데 오늘날 금융자본이 그동안 중소 영세 기업이나 가게로부터 수탈해간 금융 이자를 하더라도 이 천문학적입니다. 국제적으로는 부자 나라가 가난한 나라에 원조, 외자 이런 이름으로 1달러를 빌려주고 장기적으로 9달러 정도를 약탈해 갔다. 그런 설도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어려움을 감안해 이 한계 가구라든가 또 파산 지경에 있는 중소 영세 기업들에게 이자를 유예, 감면, 면제 등 당연히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얀마 학살 관련해서 매경신문은 미얀마 군부의 충격적 학살과 국제사회가 적극적 제재에 나서야 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미얀마 군부의 학살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이라도 할 수 있는 범위에 적극적으로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극화 관련 한겨레 신문은 시장 선거 후보들 코로나 양극화 공약이 없다. 이거 당연히 없죠. 코로나 이전에 자본주의에 나온 양극화 얘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자본주의 체제 문제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거기에다가 양극화를 늘리고 환경을 파괴하는 토건사업 중심의 공약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다음 개인정보 관련한 경향신문 사설입니다. 개인정보 5만 건 폐기하는 검찰 인권수사 말할 수 있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대검찰청이 내부 예규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 및 관리 규정에 따라서 개인정보 5만 건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검찰청 예규가 개인정보보호법 위에 상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될 것입니다. 당장 폐기하고 이걸 보관하는 데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3월 30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